야, 에버노트. 내가 모은 자료 중에서 업무에 관련이 돼 있는데 강연 자료로 쓸만하고 그리고 메모에 관련된 얘기고 그 중에서 내가 좀 이렇게 기뻤던 자료가 있느냐? 네, 주인님 33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메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노트 홍현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에버노트에서 과연 폴더 태그의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버노트에서 가장 핵심 기능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태그의 활용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에버노트 외에 아직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정도로 태그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좀 못 봤거든요.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에버노트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에버노트의 기본 화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스니펫 보기거든요. 그래서 보기 설정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목록이 있습니다. 상위 목록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이드 목록, 이렇게 목록이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보기 설정은 스니펫 보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하지 말고 상위 목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는 모든 데이터를 태그로 관리합니다. 폴더가 없죠. 원래 에버노트는 폴더의 개념이 조금 약하죠. 스택이라고 있어서 뭐 스택으로 하는데 저는 모든 그 폴더는 다 없애고요. 스택은 없애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기본 노트북 이 두 가지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내가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것들은 일로 뺍니다. 현재 한 1480개, 349개가 있는데 보시면 업무, 관계, 학습, 창의, 소통, 협업, 개인화, 공감, 융합 이렇게 태그들이 있죠. 밑에 보면 SNS, 가정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볼게요. 야, 에버노트. 내가 모은 자료 중에서 업무에 관련이 돼 있는데 강연 자료로 쓸만하고 그리고 메모에 관련된 얘기고 그 중에서 내가 좀 이렇게 기뻤던 자료가 있느냐? 네, 주인님 33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뭐 오타니 쇼웨이 업무 쪼개기 사례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있고 뭐 요리사의 그림 노트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원래 있던 이 URL의 원래 주소 있는 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에버노트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 자료 중에서 내가 좀 슬펐던 그리고 뭐 분노를 했던 자료가 있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 가지 않겠다. 뉴욕 교포 국적 포기 매년 증가. 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 뭐 이런 기사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사과가 빨갛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다.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게 혹시 학습에 관한 이야기인가? 혹은 이게 혹시 무슨 관계에 관련한 이야기인가? 이게 기준점이 모호한 것들의 그런 성격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폴더에 넣어야 됐었어요. 데이터들을 정해진 폴더에 넣어놨었고 저 같은 경우도 자료들을 그 종이 바인더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점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게 업무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겹치거든요. 그래서 폴더에 대한 어떤 바인더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버리고 데이터 자체의 속성을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제가 바꾼 겁니다. 폴더가 아닌 태그를 씀으로써 데이터의 방향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 자료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죠. 뭐 포털 사이트에 가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썼을 때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 나오죠. 그런데 그 데이터들은요, 쓸모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발견된, 검색 엔진에 의해서 발견된 그 데이터들은 첫 번째,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일단 에버노트에다가 자료를 스크랩을 하고 그 스크랩한 것을 갖다가 속성을, 태그를 붙여주고 나서 저장하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방향성을 있게 데이터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 방법은, 이 자료 관리 방법은 작가나 혹은 뭐 교수님이나 논문을 써야 하는 학생 입장이나 뭔가 데이터를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최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메모에 대한 책을 쓸 때 메모에 대한 자료긴 해. 그런데 그것이 좀 열받았던 자료야. 혹시 그 메모가 군대에 대한 얘기였어. 혹은 그 메모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였어. 그 메모가 전략적인 내용이었어. 뭐 그렇게 속성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가장 많이 쓰신 분들이 누구냐면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실 가보면 대부분 이 방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의 고민은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분명히 본 것 같아. 근데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노트에다가 평소에 데이터를 찍어서 사진을 찍든 글로 남기든 어떻게든 데이터를 남겨서 거기다가 태그를 넣으면 나중에 찾을 때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내가 가공한 데이터를 방향에 맞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이 태그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중간, 기말, 모의, 상, 중, 하, 뭐 이렇게 9개의 키워드를 정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야, 에버노트, 수학 중에서 난이도는 상인데 기말고사 때 본 것들 한번 다 찾아봐. 야, 에버노트, 영어 중에서 모의고사 때 봤던 건데 난이도가 중짜리였던 거 다 찾아봐. 그럼 이렇게 그 방향에 맞춰서 데이터를 쭉 찾게 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빅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그 자료들을 내 마음에 맞게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자고요.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검색지를 검색할 수 없다면 그 내비게이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즉 나에게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 데이터를 내 요구에 맞게 적시적소해서 빨리빨리 빼서 가공하지 못한다면 그 빅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에버노트의 기능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많은 기능들이 이제 더 편해지고 더 좋은 앱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태그를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앱은 아직 없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예 방송이나 TV에 보면 이게 태그에 대해서 장난처럼 많이 합니다. 뭐 무서운 크크크크크 환상적인 맛있는 맛 뭐 이렇게 샵 붙여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렇게 편하게 태그를 써도 되는데 태그에다가 약간의 규칙성만 부여해주면 내가 평소에 데이터 관리를 할 때 나의 빅데이터를 꾸밀 수 있고 나의 빅데이터를 근본으로 해서 내 맞춤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버노트 좀 더 볼게요. 자, 에버노트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태그를 좀 구분을 해서 많이 넣어놨고요.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새 태그를 눌러서 이렇게 샵 누르고 뭐 사랑이라고 쳐볼까요? 사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필요한 곳에 태그가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생성하고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봤다 이거예요. 자, 정년이 보장 없는 군인, 이게 제대군 10명 중 4명이 실업자다. 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업무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업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소통, 그 다음에 공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거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고, 뭐가 있을까? 또 뭐 예를 들어서 태그 추가를 눌러서 좀 슬픈 내용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분노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쭉 붙여 놓으면 이것을 갖다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이렇게 끌어서 노트북에 넣기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카테고리라는 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발해낸 개념입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보고 그 잘라서 본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려고 했던 개념이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카테고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태그였고, 태그를 자료에다 붙이면 활용성이 무궁무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의 사용법에 대한 것은 뭐 자료가 원체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셔도 되고, 그런데 에버노트에서 수많은 기능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능은 아직까지도 태그에 대한 활용, 이 태그를 여러 가지 종류의 태그를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에버노트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